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아침 뉴스입니다. 밤사이 곳곳에 1cm가량의 눈이 쌓였고 현재도 약하게 눈발이 날리고 있습니다. 눈구름은 아침 중에 모두 빠져나가겠지만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러 길이 얼어붙을 위험이 높습니다. 미끄럼 사고 나지 않도록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낮 기온은 전주와 익산 4도 등 1도에서 최고 5도를 보이며 낮에도 기온의 오름폭이 작겠습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며 강력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은 점차적으로 높아지겠고 금요일부터는 다시 평년 수준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자치단체가 확보하는 국가 예산은 그 지역의 성장 동력이 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전주시의 내년도 국가 예산이 김제시 수준이고 충북 청주시의 절반밖에 되지 않아서 예산 확보 노력이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환 기자입니다. 청주시가 발표한 올해 10대 뉴스에는 청주시의 정부 예산이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청주시의 내년도 국가 예산은 1조 543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685억 원이 들어 5,691억 원에 그친 전주시의 거의 2배 수준입니다. 국비는 이제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고요. 그리고 우송 바이오밸리가 있고 청주공항이 있거든요. 전주시의 내년도 국가 예산 규모는 김제시나 정읍시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1조 원 넘게 확보한 군산시는 물론 6,382억 원인 익산시보다도 적습니다. 전주시의 국가 예산은 2014년 7,888억 원을 최고로 계속 감소해 현재 5천억 원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타 인근 시도와 비교했을 때에 정읍이나 김제 정도의 수준으로밖에 예산 확보가 못했다라고 하면 전주의 발전 가능성이 그만큼 더뎌지고 전주시는 전라선 복선 전철화나 혁신도시 이외에는 이렇다 할 만한 사업을 발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가지고 한 4, 5천 정도 들어갔었는데 그게 마무리되다 보니까 최근 감소 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국의 자치단체가 국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는 상황에서 국가 예산이 3년 연속 줄어드는 전주시의 대응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면밀하게 따져볼 시점입니다. JTB 뉴스 이승원입니다. 내년부터 충남 신창에서 군산 대야까지 이어지는 장항선에 대한 복선 전철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그러나 전라도 구간은 경제성 논리에 밀려 복선화에서 제외돼 반쪽짜리 사업이라는 지적입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복선 전철화 사업을 추진하는 장항선입니다. 복선화가 되면 군산에서 수도권까지 90분대 열차 생활권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전북은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복선 전철에서 제외돼 여전히 단선인 철로를 이용해 열차가 다닐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충남 신창에서 군산 대야까지 118km 철로를 복선으로 바꿔 고속 전철이 다니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충남 신창에서 웅천까지 78km는 복선화하고 웅천에서 군산 대야까지 나머지 40km는 단선인 기존 철로를 이용하기로 사업을 축소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장항선 복선 전철 사업은 7,900억 원이 투입돼 2022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전 구간에 대해 복선화를 고집할 경우 경제성 부족으로 사업 자체가 무산될 우려가 커 수요가 적은 전라북도 구간을 복선화에서 제외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대천 쪽까지 이제 장항선으로 봐서는 좀 수요가 많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우선적으로 웅천까지는 복선 전철화를 하고 나머지 웅천에서 대야까지는 단선 전철화를 우선 하자. 결국 전북 지역의 열차 운행 횟수는 복선인 충남의 절반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호남선과 장항선, 새만금을 연결하는 익산 대야 복선 전철이 내년에 공사가 끝나더라도 수송 체계 확보와 물류비 절감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장항선 복선 전철화 사업이 반쪽짜리에 그치면서 전북은 기대한 효과를 누리기 어렵게 됐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 교통수단은 휠체어 탑승 설비를 갖춘 차량으로만 규정돼 있습니다. 노약자를 위해 특별 교통수단의 대상과 차량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보도에 정윤성 기자입니다. 장애인이 휠체어를 탄 채 콜택시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차량은 휠체어가 필요 없는 장애인과 노약자에겐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엔 휠체어 탑승 설비를 장착한 차량만 특별 교통수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노약자나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을 위한 특별 교통수단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장애인 콜택시뿐만 아니라 일반 택시도 장애인 콜택시의 이동수단으로 포함을 해서 임산부나 고령 운전자들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엔 이 법의 적용 대상을 휠체어가 필요 없는 교통약자로 확대했고 특별 교통수단에 승용자동차를 포함시켰습니다. 노약자나 휠체어가 필요 없는 장애인을 위한 전용 콜택시가 특별 교통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휠체어가 들어가는 차량만을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휠체어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냥 이 일반 임산부나 영유아 동반자, 노약자가 이용하는 것도 특별 교통수단에 포함을 시킨다는 거죠.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치단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 교통수단을 운행해야 됩니다. 특별 교통수단의 이용 대상을 고령자로 확대하는 것은 고령화 사회를 준비하는 선제적 조치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JTB 뉴스 정유정입니다. 다사다난했던 정유년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JTB에서는 올 한 해를 되돌아보는 순서를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그 첫 순서로 기금운용본부 이전과 세계 잼버리 유치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지난 4월 국민연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전북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국민연공단은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전북을 금융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금융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지역과의 상생 방안으로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을 추진하고 지역 인재 채용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9월에는 한국식품연구원이 전북 혁신도시에 입주해 12개 공공기관 이전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앞서 8월에는 아제르바이잔에서 낭보가 날아들었습니다. 새만금이 2023년 세계 잼버리 개최지로 선정됐습니다. 그동안 주춤했던 새만금에 대한 기업의 투자와 기반시설 구축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국제협력 용지에 수변도시 개발을 하는 사업, 또 이후에 관광 레저 용지에 잼버리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을 담당을 하게 될 것이고, 내년은 전라도라는 명칭이 생긴 지 1000년이 되는 해. 조선시대 전북과 전남, 제주도를 관장하던 전라가명을 복원하는 사업이 첫 삽을 떴습니다. 사적을 지정할 수 있을 정도로 가장 역사적인 위치와 내용을 명확하게 확정을 지었고요. 그동안 뒷전에 밀려있던 전북의 가야 유적을 발굴, 정비하는 사업도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포함을 계기로 다시 시작됐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남원의 옛 도로인 뒷밤제길이 춘향길로 새롭게 꾸며졌습니다. 완주군이 대표 농산물인 생강의 명품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남원의 뒷밤제로 불리는 남원 전주간 옛도로 5km 구간이 춘향길로 꾸며졌습니다. 춘향길에는 춘향과 이도령의 만남 등 춘향전의 주요 장면들을 묘사한 그림판과 춘향전의 등장인물들을 인형으로 만날 수 있는 작은 공원 등이 조성됐습니다. 남원시는 시민들의 산책로로 각광받는 춘향로에 야생화 등을 심어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다른 풍광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산책길로 각광을 받을 것이고, 남원의 관광 자원을 인문학적 자원과
자연 환경을 묵지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완주군이 대표 농산물인 생강의 명품화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은 오는 2020년까지 사업비 30억 원을 투자해 생강의 기능성 검증을 위한 실험을 추진하고 자체 브랜드와 생강을 활용한 상품 등을 개발해 판매하는 등 생강의 명품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00제곱미터 이상의 음식점과 숙박시설, 주유소 등 재난취약시설의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이 내년부터 의무화되는 가운데 정읍시가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정읍시의 가입 대상 시설은 모두 526곳으로 이 가운데 470곳이 가입을 마쳤고 미가입 사업장에는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850m에 달하는 전주의 첫 마중길이 빛의 거리로 탈바꿈됩니다. 전주시는 나무들의 휴면기인 겨울철을 맞아 내년 3월 초까지 나무 52그루의 LED 조명을 설치해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야경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지역 특산품의 명칭을 지식재산으로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된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이 전북에서는 37건이 등록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네 번째로 많지만 93건으로 가장 많은 전라남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14개 시군 가운데는 머루와 천마 등 7건을 등록한 무주군이 가장 많았습니다. 전북의 로컬푸드 직매장 6곳이 우수농산물 직거래 사업장으로 선정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역 농산물 이용에 기여한 우수농산물 직거래 사업장으로 선정한 12곳에 전북에서는 동김제농협과 완주 용진농협, 완주 로컬푸드 효자점과 모학점, 하가점과 삼천점 등 6곳이 포함됐습니다. 전북의 로컬푸드 직매장은 모두 30곳으로 지난해 매출액은 730억 원입니다. 앞으로는 야간에도 드론 비행이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 드론을 이용해 야간 비행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전주시의 건의에 따라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야간 비행이 가능하도록 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또한 전라도의 건의를 수용해 초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고 수소연료전지 지게차가 수소 충전소를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군산 고군산군도 장자도와 말도르로 가는 새 여객선이 다음 달부터 운항합니다. 군산해수청은 지난 1998년부터 운항한 장자 회리호를 대신해 다음 달부터 고군산 카회리호가 장자도와 말도를 운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고군산 카회리호는 승객과 차량을 동시에 수송할 수 있는 217톤급으로 승객 178명과 승용차 11대를 실을 수 있습니다. 전주시가 농촌동인 남정동 신기마을과 전미동 전당마을의 하수도 정비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주시는 내년도 사업비 6억 원이 확보됨에 따라 내년에 실시 설계에 들어가 2020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지난 2005년부터 농촌동 24개 지구의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JT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